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겪은 황당한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제가 겪게 된 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격려적인 응원의 한마디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저와 예비신랑은 3년 정도 연애를 이어온 것 같네요. 가볍게 연애만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저와 예비신랑의 관계 말고도 양쪽 집안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비신랑이 남편이 되면 결국 부딪히게 되는 시부모님의 마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면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며 종현 씨가 예비시댁에 나를 잡아서 함께 가자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결혼 후 남편과 잘 살아도 결국에는 시댁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상견례 전에 미리 가서 예비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 주말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신경을 많이 썼고 선물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괜찮은 거 몇 개 준비해 놓은 걸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종현 씨 차에 싣고 저희 부모님과 간단하게 인사 후 예비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종현 씨와 저희 부모님과는 몇 번 집에서 저녁도 같이 먹었었고 아빠와 술자리도 가끔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가고 있는데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장날이라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자 그 모습을 눈치챈 종현 씨는 아무래도 약속 시간 내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미리 전화해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제 시간에는 도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1시간 정도는 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도착할 테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천천히 하시라고요. 1시간? 뭐 그리 오래 걸리는 거냐?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출발했어야지. 주말인데 당연히 차 막히는 거는 생각 안 했니? 첫 만남부터 아무래도 삐걱거리게 생겼구나. 그래도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네.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상태라서 저도 듣고 있었고 저를 약간 긴장하게 만든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집이 아닌 밖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수십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섞여서 들렸습니다.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길게 통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눈빛으로 저는 종현 씨를 쳐다봤고 난감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자기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시장인 것 같다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차가 막히는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약속 시간보다 약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저를 보곤 괜찮을 거라며 차에서 선물을 꺼내고 제 손에 있던 핸드백도 들어주면서 떨고 있는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엄청나게 큰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놀란 상태에 뒷걸음질을 쳤는데 종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마당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면 때문에 종현 씨도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시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고는 드디어 왔다면서 너무 늦게 온 만큼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저와 종현 씨를 강제로 끌고 현관을 지나 마당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로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모두들 웃고 떠들던 모습은 사라지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은 모두 다 같이 파일 하나를 꺼내들더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어야 할 종현 씨는 예비 시어머니 옆에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눈빛으로 뭐 하는 거냐고 신호를 보내봤지만 괜찮을 거라는 모션을 취하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꺼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만큼 빨리 끝내야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나눠드린 설문지에 예비 며느리를 보시곤 채점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8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예비 며느라, 준비됐니? 많이 놀랐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름 아닌 모두 우리 친척분들이란다. 얼굴 보고 싶다고 오늘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실망시키지 말고 잘해야 한다. 알겠니?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 결혼 무효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서 점수를 얻기를 바란다.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되지도 않는 조건과 그리고 저를 속이고 있었던 종현 씨를 바라보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뒤를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가지 못할 거라며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변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경찰에라도 전화를 하려 했지만 제 핸드백을 종현 씨가 흔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곤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커진 음악과 함께 주위의 사람들은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뭐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결정인 만큼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이 집의 룰을 따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저를 지켜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와 종현 씨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이자 가만히 보고 있던 종현 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가 저희 집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 만큼 저도 노력해달라며 차가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곤 다시 예비 시어머니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 자체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종현 씨의 표정이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께서 저한테 다가오면서 너무 무섭게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술잔을 내밀며 한 잔 마시면 긴장이 풀릴 거라며 저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옆에 아내분들도 함께 계셨는데 모두 지금 같은 상황 한 번씩 다 겪었다면서 잘할 수 있다며 저를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고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 친척분들의 시선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장면은 조용한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에 오기가 생긴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술을 원샷하곤 노래박자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친척분들과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종현 씨는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모두들 제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분위기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척분들 테이블 세팅하더니 술안주가 필요하다며 동태탕 재료를 모두 제 앞에 두곤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저는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칼질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채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모두들 한 그릇씩 가져가셨고 술 한잔하면서 동태탕 드시더니 또 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대단한 집구석도 아닌 집안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집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종현 씨를 보며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두들 한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비 시어머니 설문지를 모두 거두시곤 최종 점수가 나왔다며 저를 보면서 89점 합격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집 며느리 된 걸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주위 친척분들 또한 박수를 쳐주고 있었고 아내 되시는 분들 그제서야 일어나셔서는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제는 제 차례라면서 웃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딱 보니 알겠더군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분위기 띄워줄 며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집안은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며느리가 오면 명절 때나 무슨 날만 되면 모여서 놀아야 하는데 막내 며느리가 조용한 게 싫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한테 와서는 고생했다며 합격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안아주면서 핸드백을 건네주는데 저는 무릎으로 종현 씨의 거기를 걷어차면서 내가 이 집 놀이개냐며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잊은 물건이 있어서 다시 들어갔네요. 엄청 취해서 쓰러져 있는 자기 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선물 열어보면서 웃고 계시고 있길래 저는 비키라며 밀치곤
선물 다시 담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현관을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했던 몸부림을 좋아하는 정신 나간 집안들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며 저에게 달려온 종현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집마다 문화가 다른 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인 건데? 합격이라잖아. 이런 사실 처음부터 말했으면 조용한 너 성격에는 당연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모른 척했던 결정이라고. 지금 장난해? 내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뭔 줄 알아? 모두 둘러앉아서 나를 보며 채점을 먹였다는 거야.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춤춘 거와 너희들 술안주 하려고 요리시킨 거 보곤 진짜 너무 열받았었어.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가? 모든 걸 너는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백도 들어준 거잖아. 무슨 날만 있을 때마다 나는 기쁨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어. 정말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처음 인사 가는 자리에서 술 먹고 춤추는 게 말이 되니? 여기는 한국이야. 외국이 아니라고 이 나쁜 놈아. 너는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 나도 너희 집에 가서 분위기 맞게 맞춰줬잖아. 똑같은 거야. 너도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에 맞게 분위기 맞추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나는 지금 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좀 진정하고 동네 한 바퀴 걷다가 들어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인사시키러 온 거잖아. 그러니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나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던 행동들일 뿐이야. 너랑은 끝이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너희 집에 며느리 들이려면 클럽 가서 한 명 구해서 들어오는 게 낫겠다. 그리곤 저는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집에 오는 내내 펑펑 울었고 눈에 마스카라가 전부 번진 상태로 현관에 들어가니 부모님께서 놀라셔서는 저를 안아주셨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일들 모두 이야기한 후 엄청나게 화가 나신 아빠는 종현 씨에게 전화해서는 한참을 뭐라고 하셨네요. 그 이후에도 죄송하다며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저희 엄마는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말라며 얼굴에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정말 살다 이런 경험 처음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네요.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대접받은 분들 계시나요? 이제는 결혼하기도 무섭네요.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 다시 찾아오겠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격려의 댓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